매니토바주 남서부의 한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최소 15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위니펙에서 서쪽으로 170km 떨어진 카베리 타운의 트랜스 캐나다 1번 고속도로와 5번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1번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세미 트레일러 트럭이 5번 고속도로 북쪽에서 내려오며 동쪽 차선을 지나던 중형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엔 같은 지역에 사는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이 숨지고 버스와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부상을 입은 10여 명은 헬기 등을 이용해 인근 병원들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부상자 대다수는 머리 부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이 중 위중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탑승자들은 카베리타운 북쪽 도핀에 사는 고령자들로 이곳에서 20km 떨어진 샌드닐스 카지노로 가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파란색 대형 트럭 전면이 크게 파손된 가운데 트럭과 추돌한 버스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불이 난 버스 안에서 미친 듯이 사람들을 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도핀 지역 주민들은 가족과 이웃을 잃은 비극에 집단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어느 쪽 차량이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어 피해가 큰 만큼 앞서 대형 사고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사스카추완주 연방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스카추완주 연방경찰은 앞서 2018년 4월 대형 버스와 세미트럭 충돌 사고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험볼트 브론코스 주니어 하키팀 선수를 태운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선수 10명과 코치, 운전자 등 16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으며 트럭 운전자는 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매니토바주 브랜든 지역 헬스센터와 헬스 사이언스 센터의 유가족 지원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매니토바주 수상 등은 이번 사고 소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라며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선 1997년 10월 퀘벡주에서 노인 동호회원들을 태운 버스가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계곡으로 추락해 탑승자 43명과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캐나다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캐나다의 주요 시중은행 중 한 곳인 TD은행에서 기술 문제가 발생해 다이렉트 디파짓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지연됐습니다. 급여 수표를 기다리던 수많은 고객들은 입금이 되지 않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TD은행은 앱과 이지 웹사이트에 기술적인 문제로 일부 계좌 입금이 지연되고 있어 조사 중이라며 빨리 정상화하도록 작업 중이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2시까지도 중단된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른 아침부터 수백여 명이 다운 디텍터 신고 사이트에 TD 캐나다 트러스트의 서비스 먹통 사태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의 85%는 예금 관련이고 나머지는 자금 이체와 온라인 뱅킹 관련입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각 주와 준주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쩌라고, 내 돈은 어디 있냐, 이유는 해결책은. 이런데도 은행이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자동 입금 관련 문제를 파악했으니 해결하는 동안 기다려달라거나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앱과 이지웹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객들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은행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오늘 오후까지도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인구가 오늘 4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출생과 사망, 이주 등이 기반인 인구 증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한 인구 시계를 예측해 왔는데
그 결과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캐나다 인구가 4천만 명을 찍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1929년 1천만 명, 1966년 2천만 명이던 캐나다 인구는 31년 후인 1997년 3천만 명을 넘어섰고 26년 만인 올해 4천만 명을 돌파하는 겁니다. 통계청은 흥분되는 이정표라며 캐나다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역동적이면서 포용적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또 이런 추세라면 캐나다 인구가 이전 예측보다 더 이른 2043년에 5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7개국 중 가장 인구 성장이 가파릅니다.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105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총 인구수도 3,95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인구 증가가 100만 명을 넘긴 건 최다 기록이자 역대 처음입니다. 인구 증가율 역시 2.7%로 베이비 부머의 탄생과 이민자가 증가했던 지난 1957년 3.3% 증가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늘어난 100만여 명의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96%에 달해 이민자 유입이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민 문호를 더 넓히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어 당분간 이런 인구 증가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주별 인구를 보면 온타리오주가 1,538만 6천여 명, 퀘벡주 878만 8천여 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539만 9천여 명, 엘버타주는 464만 7천여 명입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 경찰이 차를 타고 다니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는 3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밤 11시 15분경 반 지역의 벨로어와 로카 에비뉴를 걸어가던 부부를 향해 총을 쐈으며 다행히 부부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용의자가 이들일 것으로 보고 흰색 머시디스를 타고 다니는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비비탄 총에 맞아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요즘은 비비탄 총이나 모조 총기 등이 실제 총과 매우 똑같기 때문에 모조 총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모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놀스역의 한 학교 운동장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이날 학교 수업이 모두 중단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4살 소년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내일 모든 야외 수영장이 개장합니다. 다만 렉쇼어 블루버드 이스트에 있는 수영장이 낙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올 시즌 내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을 이용해온 시민들은 이 수영장 인근 3.5km에 위치한 그린우드 공원 야외 수영장이나 모나크 공원 수영장, 키와니스 수영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개보수 마무리 단계인 리사이드 파크 수영장과 파인포인트 파크 수영장은 각각 다음 달 15일과 3일에 개장하며 야외 수영장 이용 시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택시 사기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늦은 밤 귀가 수단을 찾던 중 다가온 택시에 탑승했고 도착 후 데비카드를 기사에게 주고 결제를 완료한 뒤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택시 기사에게 받은 카드를 다시 확인해 보니 본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영사관 측은 범죄 피해 발생 후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피해 사례를 토대로 개개인이 각별히 주의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사건 사고와 관련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과 주 캐나다 한국 문화원이 주최한 한국 문화제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랜스다운 공원에 모인 15,000여 명은 한복을 입고 케이팝 노래를 부르며 안무를 따라하는가 하면 태극 부채와 한국 음식을 들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한국 문화를 맘껏 즐겼습니다. 문화원은 이날 포토부스와 한복 대여, 전통 음식 소개 부스가 특히 인기를 모았다며 문화원 개원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종합 한국 축제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막식 후 선보인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의 태권도와 스트릿댄스, 전통, 현대무용, 그리고 7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킹덤과 권은비의 특별 공연은 현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기를 더하며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원은 15일까지 영화 행사와 한글 행사,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으며 특별히 이 기간 오타와 시청 광장에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 대표 로고가 들어간 깃발이 개양돼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습니다.